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작을 막 끝낸 따끈따끈한 회사 소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클라이언트께서 너무 만족을 하신 자료인데요. 이 회사 소개서를 함께 뜯어보면서 PPT 제작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소개서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에서 PPT 원본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PPT 파일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요. 이 비밀번호는 제가 영상 끝쯤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회사 소개서의 주인공이죠.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에서는 한글, MS 오피스, PDF와 같이 다양한 포맷의 문서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챗GPT, 클립드랍, 스테이블 디퓨전, 리무브 비지 등 다양한 트렌디한 AI 프로그램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 작성은 물론이고 이미지 생성, 이미지 편집까지 모두 폴라리스 오피스에서 가능합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면 설치해야 할 것도 많고 로그인해야 할 것도 많고 무엇보다 사용료가 정말 많이 들겠죠. 계산해보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 사용하려면 다달이 16만 3천 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를 활용하시면 14,900원에 이 모든 기능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다양한 AI 툴들과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툴들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폴라리스 오피스 딱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퀄리티 높은 문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회사 소개서를 좀 뜯어보면서 PPT 만드실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팁을 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좀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사 속에서도 주황색 선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모든 요소들을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본 파일의 내용이 좀 들쭉날쭉하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새로 디자인된 파일을 보시면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깔끔하고 정돈된 형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요소를 잘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PPT 디자인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가이드라인을 잡는 방법은 제가 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다 보면 레이아웃이 이런 형식으로 쭉쭉 가다가 여기서 레이아웃이 한번 바뀝니다. 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쭉 가져가다가 여기서 또 한 번 그전 레이아웃으로 다시 바뀝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상세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슬라이드에서는 레이아웃을 살짝 바꿔주었어요. 슬라이드 수가 많은 PPT를 제작할 때는 계속 같은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보는 입장에서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구성에 따라서 디자인에 조금씩 변주를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에 변주를 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레이아웃을 변환하는 것입니다. 상단에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보면 두 가지 버전의 레이아웃 마스터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레이아웃 마스터를 활용해 주다가 폴라리스 오피스의 세부적인 기능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에서는 이 레이아웃 마스터를 활용해 주었어요. 이 레이아웃 마스터가 본문 슬라이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레이아웃 마스터가 본문 슬라이드 2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필요에 따라서 새 슬라이드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는 새 슬라이드에서 본문 슬라이드를 클릭해준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세부 기능을 설명하는 장표에서는 새 슬라이드, 본문 슬라이드 2를 선택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이아웃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레이아웃에 변화를 주면 보는 입장에서 지루함도 덜해지고 내용의 전달력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로 디자인에 변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강조 슬라이드에서 컬러를 좀 과감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PPT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러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할 건지 정해주는데 컬러를 정하더라도 우리가 본문 디자인을 할 때는 흰색이나 아니면 옅은 회색 이런 무채색을 배경으로 깔고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배경색이 너무 튀다 보면 PPT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텍스트, 내용이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흰색 배경이 계속 나오다가
이렇게 컬러가 많이 활용된 슬라이드가 나오면 확실히 주목도가 좀 높아지겠죠.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좀 큼직큼직하게 과감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강조 슬라이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할 때는 색이나 이미지를 좀 과감하게 활용을 해서 디자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이아웃을 변환하거나 중간중간 색이나 이미지를 좀 과감하게 활용한 슬라이드를 넣어주면 디자인이 조금 더 다채로워지면서 상대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슬라이드의 내용을 구성하실 때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그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디자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디자인하기 전에 초안을 보거나 수강생분들의 PPT를 볼 때도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하기 어렵고 내용 전달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띄워드린 이 슬라이드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및 개발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글로벌 가입자가 1.3억 명에 육박하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한 슬라이드에 담기다 보니까 두 메시지 모두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를 찢어서 디자인을 해주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어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글로벌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현황을 한 슬라이드에 보여주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죠. 1.3억 명을 훨씬 더 강조할 수 있고, 각 나라별로 가입 현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확실히 이렇게 작게 들어갔을 때보다 내용 전달이 훨씬 더 잘 되죠. 여러분도 PPT 제작하실 때 한 슬라이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기보다는 한 슬라이드에서는 하나의 메시지만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를 디자인하실 때 그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요소를 딱 잡으신 다음에 그 요소를 크게 넣어서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방법은 내용이 적은 슬라이드를 디자인하실 때 활용하면 좋은데요. 슬라이드에 내용이 많아도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지만 반대로 내용이 적어도 디자인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럴 때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이 비슷비슷한 크기로 삽입이 되어 있으면 중요한 내용이 강조가 안 될 뿐더러 여백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밋밋하고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이 두 이미지를 똑같은 비중으로 가져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이미지가 좀 더 내용을 직관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이미지의 크기를 확 키워주고 이 이미지는 그대로 넣어주기보다는 이 이미지와 조금 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이 두 이미지를 다 가져가기에는 크기에 좀 차등을 두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이 이미지만 이렇게 크게 넣어 주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애매한 크기로 이미지를 넣기보다는 확 키워서 넣어 주었습니다. 이 이미지가 슬라이드의 중심을 딱 잡아주다 보니까 디자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죠. 제가 이 회사 소개서를 PPT 유튜버 선배님이시죠. 페이퍼로즈 선배님과 함께 작업을 했어요. 선배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게 빅, 미디엄, 스몰이잖아요. 이 디자인 팁과 관련한 영상은 제가 위쪽에 걸어두겠습니다. 모든 요소들을 똑같은 크기로 넣기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순서에 따라서 요소들을 빅, 미디엄, 스몰 사이즈로 넣었을 때 디자인의 균형감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 슬라이드들 모두 빅, 미디엄, 스몰 원칙을 적용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죠. 이 원칙은 정말 만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디자인 고민되실 때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쯤에서 PPT 비밀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POLARIS2025입니다. 폴라리스 2025입니다. PPT 꼭 다운받으셔서 PPT 안에 있는 요소들 잘 뜯어보신 다음에 PPT 제작하실 때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PPT를 제작하다 보면 어떤 한 요소를 강조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중요도를 가진 요소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자칫하면 요소들이 막 흩어져 있는 느낌, 뭔가 정리가 잘 안 된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에 안정감을 더하고 싶다면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형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AI 채팅 그리고 문서 이미지 질의 둘 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뭐 하나를 늘리거나 줄이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작은 요소들이 막 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돈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이렇게 도형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도형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내용을 딱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슬라이드도 지금은 뭔가 내용이 정리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을 활용해줌으로써 내용 구분도 명확하게 되고 흩어져 있던 내용이 딱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이 부분에 도형이 들어가면 조금 더 디자인이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넣어주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의 주요 서비스인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메인 컬러를 활용하고 그라데이션을 살짝 넣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 슬라이드처럼 연한 회색으로 디자인을 하면 강조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인 컬러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형을 삽입할 때 도형의 서식을 어느 정도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도형은 최대한 단순하게 디자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도 보시면 도형 디자인이 되게 단순해요. 내용을 그냥 구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도형은 무채색 기반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소제목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도형이 좀 허전하다 싶으면 그라데이션이나 그림자 효과를 좀 은은하게 넣어줍니다. 이 도형도 그림자 효과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림자가 너무 과하지 않게 들어가도록 그림자 색은 너무 진한 검정색이 아니라 살짝 연한 색을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흐리게 값을 좀 충분하게 줘서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라데이션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밝기의 차이만 살짝 줘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라데이션과 그림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사 소개서를 함께 보면서 PPT 제작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아웃을 변환하거나 강조 슬라이드를 제작해서 디자인에 변주를 주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슬라이드가 쭉 반복되면 보는 입장에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변화를 좀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슬라이드에서는 하나의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 그랬을 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의 전달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요소를 같은 크기로 배치하기보다는 슬라이드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크게 넣어주시고 그 요소를 중심으로 디자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도형을 활용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듯한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들 잘 적용하셔서 훨씬 더 전달력 높은 PPT를 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디자인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